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노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상증자 공시를 했기 때문에 권리락 일정 등을 살펴보고요. 3분기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 말씀드리면 제노코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11월 26일 금요일이죠. 시간외 거래까지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시면 됩니다. 제노코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따라서 하루 전날 29일 월요일은 권리락일이 되고요. 또 하루 전날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죠. 26일 금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또는 보유하셔야 제노코 무상증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26일 금요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26일 금요일 시간의 거래로 매수하셔도 무증을 받습니다. 26일 오전에 팔고 시간의 거래로 다시 매수하셔도 무증을 받는 것이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권리락일이 되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가 조정됩니다. 얼마나 하락할지 계산을 해보면 먼저 기업의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2주입니다. 200% 무상증자죠. 따라서 1 플러스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를 더하면 1 더하기 2가 되죠. 3주가 됩니다. 따라서 권리락 전일 종가죠.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권리락 당일 주가가 나오고요. 만약에 제노코 주가가 26일 금요일 9만원으로 마감되었다면 9만원 나누기 3을 하게 되고 결과치인 3만원이 조정된 권리락일 거래 주가가 됩니다. 즉 29일 월요일부터는 3만원으로 주가가 조정 거래되어 하락되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보유하신 계좌에 마이너스가 뜨더라도 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겁니다. 권리락으로 늘어난 주식수에 희석된 만큼 주가가 하락된 것이니까요. 실제 수익률의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제노코 권리락 29일 전량 보유하시던 주식을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권리락일 29일 월요일 제노코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무증을 받습니다. 시초가에 파셔도 상관없고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26일 금요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셨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를 팔든 무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을 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하신 계좌에 자동으로 새로운 주식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권리락일 이후 신주를 받기 전까지 수익률 계산이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 조정되어 거래가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권리락일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사실 실제는 33%만 매도한 것과 같은 결과치죠. 새롭게 받아야 할 나머지 66%는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권리락일 이후 신주를 받기 전 수익률 계산은 추후 신주를 받게 될 주식의 수익률을 더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계산법이긴 하지만 무증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익률 계산에 있어서 다소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요 참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엑셀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무상증자는 2021년 12월 20일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영영시를 기준으로 보유하신 계좌에 신주가 들어옵니다. 없던 주식을 새롭게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의미가 없고요. 세금과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을 때까지 팔 수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딱 잘 판단하셔서 무증에 참여할지 권리락 기대감으로만 플레이를 하실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무상증자 배정 내역 보시게 되면 무상증자 후 늘어나는 주식수는 732만 6,420주가 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모보행 가능성을 체크해 봐야겠죠. 일단은 기업은 추후 전환권 행사가 될 전환사채 물량은 없습니다. 미상한 사채도 없고요. 깔끔한 모습이죠. 더불어 이제 종류주가 있었는데요. 전환상환 우선주죠. RCPS가 상장 전에 보통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전환가액 또는 전환 가능한 오보행 물량은 없습니다. 2021년 3분기 보고서를 공시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종속기업이 없어 개별 재무제표만 있고요. 코스닥 기업이고 시총 2천억 원 규모의 스몰캡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5천억 원까지 점프업하는 게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관찰하시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사실 이런 상황에 이런 규모의 기업 투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많이 하고요. 단 기업의 이제 상황이라든지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자산을 보시면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유형 자산의 증가가 있고요. 5억에서 189억 원으로 크게 늘었죠. 부채 보시면 21년 3분기 장기 차입금이 107억 원 새롭게 잡혔습니다. 따라서 2020년 204억 원이던 부채가 319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참고로 유동성 장기 차입금 12억 원은 장기 차입금의 상환 일정이 1년 이내로 다가왔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자본이 82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원인은 자본잉여금의 증가인데요. 이번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이죠. 이 주식발행 초과금이 자본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회계적 이벤트입니다. 자본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 총계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인은 자본 잠식 때문입니다.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적다면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 따라서 현재 기업의 자본 총계는 280억 원이고요. 이후 무상증자로 자본금으로 계정 변동이 일어나면 자본 잠식이 여유롭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잉여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커진다면 더 건실한 자본의 모습을 갖추겠죠. 이 잉여금도 26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기업이 재무 상황에 자신감이 있어야 이런 무상증자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증을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이익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기업의 실적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코스닥 상장을 하며 주식 발행을 하고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당시 주당 발행가액이 36,000원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실적 보시면 제노코 21년 3쿼터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 321억 원, YY 3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32억 원 기록했고요. YY 98%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8억 원, YY 133% 증가했는데요. 엄청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하나시스템 추가 공급 체결 등에 따른 공시가 주가 흐름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기존 45억 원 계약이 114억 원으로 정정 공시되었습니다. TTM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3분기를 반영한 TTM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6.8%, 영업이익률 9.8%입니다. 2019년을 제외하고 기업의 수익률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쿼터 영업현금 흐름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는데 실제 영업현금 흐름은 감소한 원인을 살펴봐야겠죠. 영업활동 내용, 자산부채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입 채무가 감소했습니다. 즉 거래처죠. 줘야 할 돈을 빨리 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계약부채가 일부 감소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및 재무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주요 원인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내역을 보시면 정리가 쉽게 되는데요. 일단 기업은 시설 자금의 19억 원, 운영 자금의 25억 원, 채무 상환의 17억 원 등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현금 흐름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내역 보시면 이번에 매입한 신사옥이죠. 175억 원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상계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올해 초 상장했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상장했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을 빠르게 확인해 봤는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유의미한 물량의 보호예수 기간은 이미 해제가 되었습니다. 청약 배정 후 기관 투자자 물량은 33만 8,100주였는데요.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살펴보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이 중 미확약 물량은 20만 2,194주고요. 확약 물량은 13만 5,906주입니다. 이것도 확약 기간이 3개월, 1개월로 이미 보호 예수 기간이 해제되었죠. 이미 시장에 충분히 물량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물량 폭탄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결국 주가 흐름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상장 후 실질 유통 물량은 92만 2,708주가 아니고요. 78만 6,802주입니다. 결국 실질 유통 비율은 32%고요. 계산 방식은 최초 유통 가능 물량 92만 2,708주에서 기관 투자자의 확약 물량 13만 5,906주를 빼게 되면 78만 6,802주가 나오죠. 이렇게 지금 기업의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최근 공시를 한 무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3분기 반기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보행 가능성도 체크해봤고 보호예수 물량도 확인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